자, 오늘은 간쓸게, 간쓸게가 아니라 뭐지, 이거? 이게 뭐지? 요 놈을 먼저 한번 해보자고. 일단 178을 먼저 할게요. 178. 어제, 지우가 왔어. 178을 먼저 해야겠다. 겹치니까. 178에 수능 완성 178 할 거고. 31번의 보기에서 뭐 힌트가 좀 나왔습니다. 31번. 자,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벼슬살이에서 물러나 향촌에 은거하게 되면, 줄 칠게요. 향촌에 은거. 자연 속으로 가나봐요. 시골 갔어. 시간이 흐르면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친숙하고 변함없는 사물과 교감하면서 그것에 정신적 의미를 부여한답니다. 줄 칠게요. 세 번째 줄 자기 주변,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사물과 교감, 그 옆에 정신적 의미를 부여. 그러니까 한양에 있을 때는 친구들 많았는데 자연에 왔더니 친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물을 친구로 만들었나 보죠.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정신적 의미를 부여하나 봐요. 자, 일반적으로 자연 친화적 생활 속에서 줄쳐 자연물과 교감하며 이를 벗으로 인식. 첫 번째입니다. 자연물인 경우에는 벗으로 인식한대요. 하지만 일부 사대부들은 자연물이 아닌, 줄칠게요. 인공물을 벗으로 인식. 그러니까 자연물, 그 다음에 인공물. 이때 물건들은 줄쳐 정치와 관련된 특별한 속성을 지녔답니다. 그래서 왜 썼는데? 바로 당사자의 정계, 복귀를 바라는 심경으로 썼답니다. 그래? 그러면 조선의 사대부들, 이거 몇 번이지? 31번. 31번 보기에서 뭐 정리를 하면, 사대부들은 뭐야? 사대부들이 자연에 은거하죠? 사대부들이, 향촌에 은거한다고 그랬나? 향촌에 은거하면, 친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 주변 사물들과 교감을 한답니다. 친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주변 사물을 두 가지로 나눴나 봐. 첫 번째는 자연물인 경우, 두 번째는 인공물인 경우, 이렇게 좀 나눴나 봐요. 그래서 힌트를 줍니다. 자연물인 경우는 뭐야? 자연물을 벗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벗으로 인식해서 교감하는 정도를 나타내요. 이렇게 했다면, 인공물이 오면 어떻게 써? 정치와 관련된 특별한 속성으로 인식한대. 그래서 얘는 정치와 관련됐고요. 정치와 관련. 그래서 뭐 하는 건데? 정계 복귀를 소망한대요. 복귀를 소망해요. 이렇네. 그러면 지금 보기박스에서 지금 사대부들이 향촌에 은거할 건데 주변 사물들과 교감하는 내용이 실리겠지. 하나는 자연물이겠고 하나는 인공물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 나 딱 나왔네요. 그래, 그러면 나부터 해볼게요. 나 해봤더니 유방선에 서파 사무설 이렇게 됐네. 자, 여기에 서파 사무설 했네. 다음 유방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고려말 조선 초기 학자랍니다. 고려말 조선 초기 학자고요. 뭐 특별하게 유명한 건 없어요. 역사책에 뭐 나오고 뭐 이런 건 없어서 저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얘는 요건 요렇게 끊어야겠어요. 서파 사무설 이렇게 나와야겠어요. 서파 사무설. 서파가 어딘가 봤더니 얘가 유방선이 은거하고 있는 것이 저기 뭐야. 이 안에 이이첨이라는 애가 나오거든요. 걔가 있는 고향입니다. 우리 첫 번째 줄 거기 보시면 178쪽에 거기 슬쩍 나오거든요. 영천 서파리에 살았답니다. 이 지명이야. 여기가 영천 서파리야. 그러니까 이게 지명이야. 지명. 별거 아니네. 그 다음에 사무니까 뭐야? 새 친구네. 그러니까 영천 서파리에 새 친구가 있나봐. 근데 서파 사무가 누구의 호이기도 하냐면 읽어볼 건데 이이첨의 호랍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설이네. 설이니까 뭐야? 우리게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훈 수필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의 고전 수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제시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어디? 이이첨이 아니구나. 178 보면
서파사무는 나의 벗 이이 립이 스스로 지은 호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내용을. 길지 않아요. 이게 전부입니다. 중간에 생략된 거 살짝 있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친구 이이 립이라는 애가 있대요. 얘가 친구야. 근데 얘는요, 호가 뭐냐? 얘의 호가 뭐냐면 서파삼우랍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요, 신성하다고 생각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친구들이 이리봐 이렇게 안 불렀다고. 이건 부모가 지어준 성스러운 이름이니까 안 불러요. 대신 이렇게 호를 부릅니다. 그래서 서파사무야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희한하네. 그래서 이놈이 나는 내 호가 서파사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방선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일단 내 호를 서파사무인데 이 서파는 서팔이고요. 서팔이가 아니라 서팔이고요. 새 친구들을 설명할 거야. 내가 이 새 친구를 좋아하거든? 네가 이거 한번 설명해 볼래? 이렇게 얘기하고 입니다. 지가 새 친구라고 해놓고 자기의 호를 설명해 달래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서파사무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이거의 의미가 뭘까? 네가 한번 고민해서 한번 해봐. 너 학자잖아. 멋있게 좀 만들어줘.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러면 이제 이 서파사무를 찾아야겠다. 사무. 이제 유방선이 얘기하겠지. 자, 일단 세 명의 친구를 끌어올게요. 여기다 쓰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낮아서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 첫 번째는 양수가 나옵니다. 양수는 수학에 쓰이는 양수 그거 아니고 어떤 책에서는 확대경으로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확대경으로도 나오고 어떤 책은 부싯돌로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햇빛 모아서 불 내는 거 그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확대경도 아마 오목 렌즈 정도 되겠지, 그죠? 오목이 빛을 모으는 거지. 오목 렌즈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뭐냐면 양수입니다. 양수야. 세 친구 중에서 이거는 무엇을 모으는 거냐면 바로 불을 내는 도구죠. 얘는 불을 모으는 도구야. 그러면 불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있어요? 아주 빛이 있죠. 어둠을 어떻게 해요? 밝히는 존재잖아. 세상 어두운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라면 그렇다면 바로 덕을 밝히는 모습과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트, 내 마음이 이렇게 불처럼 밝아요. 뭐 이런 얘기 하나 봐. 그러니까 얘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야. 이 이름이 내 새 친구 있는데 그 의미가 뭘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 유방선이 이거야. 정치와 연결시켜서 야, 그러면 너는 정치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아니, 이렇게 덕을 밝히는 이런 훌륭한 인품을 가진 게 너고, 뭐를 가진 게 너고, 뭐를 가진 게 너야. 그러니까 너 정치 잘해라. 응원할게. 이 얘기가 전체 얘기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있냐면 너는 성숙한 인격을 소유했다. 이런 거야. 사람이 그걸 좋아한다는 건 그만한 성격을 가졌으니까 그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뿔잔이 나옵니다. 뿔잔이 나오는데 두 번째 친구야. 뿔잔. 자, 뿔잔이 두 번째 친구인데 뿔잔을 통해서 뭘 담는 거냐면 얘는 술을 담는 겁니다. 잔이니까. 양수는 불을 모으는 거고요. 근데 이 뿔잔이 생김새를 한번 쫙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서 그림이 잘 내나 모르겠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근데 술잔이야. 술잔. 그래서 이렇게 서서 이게 바닥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가 되게 넓고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뭐라 하냐면 여기가 발수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넓죠. 주둥이가 넓잖아. 그래서 모든 걸 다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포용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포용한다. 주둥이가 넓으니까. 그러면 또 뭐냐면 포용도 좋고 뭐냐면 너는 아량이 넓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아량이 넓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뿔이 어딜 보냐면 하늘을 쳐들고 있는 게 아니라 황소처럼 이게 쳐들고 있는 게 아니라 땅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을 봤을 때 이거 너는 참 겸손함을 가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겠어요? 얘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포용심과 아량 또는 배려심 이런 게 많다는 거고,
그와 더불어 나는 어떤 거에서 어떤 겸손함을 가졌다는 거야. 그러면 조선에서 정치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겸손하고 배려심 있고 포용심 있는 그런 네가 정치를 해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하나 친구 세 명이죠. 요번에는 쇠칼입니다. 쇠칼. 쇠칼이 세 번째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쇠칼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의 칼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그 칼로 회를 써는 거야. 회를. 근데 회를 써는데 어떻게 하냐면 누구한테 더 많이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 회가 아주 얇게 공평하게 아주 똑같은 크기로 썰어진대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회가 썰리는 모습을 봤을 때 야, 이건 정말 공평한 거야. 공평함. 크기가 똑같이 나누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떤 정확한 판단. 이 정도 자르면 딱 되겠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결단력. 이런 것을 지녔구나. 이런 얘기네. 그러면 얘는 뭐야? 유방선이 이 이립에게 얘기할 때 내가 봤을 때 이 이립 너는 요 세 개를 지녔기 때문에 조선에서 제일 훌륭한 신하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방선이 이 이립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훌륭한 신하가 되거나 훌륭한 신하가 되게나 슉슉슉 하트 눈웃음 응원하는 거야. 요게 전체 얘기고 보기 박스에서 힌트를 얻었을 때 아까 했죠? 어떤 인공물이 나오면 정치와 관련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뭐야? 정치와 관련된 거야.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걸 가졌으니까 네가 현실 정치를 해야 한다고. 꼭 관직에 올라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라고요. 오케이. 자, 이거는 다 읽지는 않고 어디만 슬쩍 볼 거냐면 178쪽에 이거 단락이 좀 애매하다 이거. 하나, 둘, 한 2분의 1점. 내가 보기에 보여요? 거기에 양수 동그라미. 그럼 한 단락 내려가서 술자는 뿔로 만든 거에서 술자는 뿔 거기다 할게요. 뿔잔입니다. 그럼 한 단락 내려가면 칼. 쇠칼이야. 어떤 책은 쇠칼로 나올 거야. 왜냐면 거기가 쇠로 만든 칼이거든요. 자, 그럼 양수로 가볼게요. 요 세 단락만 읽을게요. 내가 보기에 양수는 불을 얻는 도구입니다. 일단 불을 얻어서 꺼뜨리지 않으면 그 빛이 두루두루 비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일단 마음의 덕을 밝혀서 어두워지지 않게 하면 그 밝음이 극진할 겁니다. 너의 밝은 덕이 세상에 다 퍼질 거야. 이런 말입니다. 불을 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날로 새롭고 다시 새로워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찌 화덕에 불을 피우는 정도에 그치겠습니까? 화덕에 불을 피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밝게 해주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음. 술잔은 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뿔잔이라고 했고요. 가운데가 비어있고 안쪽을 향하여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많은 술이든 탁한 술이든 담아낼 수 있는 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량과 포용, 도량, 마음의 크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덕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넓은 마음으로 선을 좋아할 겁니다. 어찌 석잔을 연거푸 마시고 인사불성이 될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걱정 없다. 왜냐면 얘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심과 배려심, 그 다음에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봤을 때 겸손한 마음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칼로 말하자면 쇠로 만든 것입니다. 그 분위기는 가을에 겉맞고 그 덕은 예리함이 있습니다. 그 예리함을 사람에게 사용한다면 한나라의 진평이 고기를 잘 썰어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준 것처럼 공평할 거요. 나왔죠? 그 예리함을 정치에 사용한다면 당나라 두 여회가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판결을 정확히 내린답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칼을 쥐고 그 용도를 잘 살피면 여유 있게 칼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남들이 감히 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네. 자, 그 다음에는 응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치를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거니까 너는 훌륭한 신하가 될 수 있어요 하는 그런 얘기를 담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유사를 한번 해볼까?
이쪽에다 하자. 그러면 유사한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교훈적인 수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처세, 올바른 처세 술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뭐 교훈 수필에 교훈을 주는 수필에 해당됩니다. 그죠? 이게 뭔데? 설이잖아. 설의 장르에 해당되는 거. 나올 법한 거 볼게요. 거시기가 쓴 거시기인데. 자, 요 놈은 누가 나올 거냐면, 베타나루, 주홍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이 나올 겁니다. 주홍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손님이야. 일반적인 사고를 하니까 세모 칠게. 여기서는 나쁜 놈의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의미지 나쁜 놈 아닙니다. 얘는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얘가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창의적인 사고를 한다.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이 손이 물어봅니다. 야, 너는 왜 평평한 땅에 있지 않고 할아버지 왜 위태로운 배에 있죠? 라고 물어봅니다. 위태로운 배에 사는 이유. 아유, 땅에서 살면 편할 텐데요. 왜 위태로운 배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저 소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출렁출렁하는 그 위태로운 배는 되게 위험합니다. 막 그러니까 위태로운 배지. 위태로운 배는요, 출렁출렁하니까 바로 위험하다고 느껴졌어요. 자, 그런데 거기 말고 평평한 땅에 산다면 그럴 걱정이 없잖아. 평탄한 땅이면 움직이지 않네. 평탄한 땅은 우리에게 뭐야? 오히려 안전할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일반적인 생각에는 평탄한 땅에 사는 게 옳은데 당신은 왜 위태로운 배에 있어? 라고 물어본 거야. 그때 창의적 사고하는 우리 주홍, 배의 할아버지자, 배할아버지. 얘가 뭐냐면, 야, 배 위에서 사는 삶은 네 말대로 위험하긴 합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써? 오히려 조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한 거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방심을 해서 오히려 위험한데 위험한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 위에서 삶이 오히려 안전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에서는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 가도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중용의 삶을 중요시합니다. 중용의 삶을 중시하면서 삽니다.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나는 유지하려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위험하지 않대요. 오히려 내 생각에는 니들이 더 문제더라고요. 나보다 인간 세상에서는 니들 걱정이나 하셔. 나는 안전하거든요. 니들 걱정하래요.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 인간 세상은요 아주 거대한 물결이 흐른대요. 그 얘기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유적인 편이야. 거대한 물결이 항상 흐르고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아. 뭐 욕심을 내서 전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많잖아.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적이 내일의 적이 되고요. 우리의 편이 내일의 적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음이 쉽게 변해요. 마치 뭐처럼? 큰 바람처럼. 바람은 이쪽에서 불다가 갑자기 이쪽에서도 불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 큰 바람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어떤 변덕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변덕. 그 다음에 이거는 위험함. 인간 세상이 뭐든지 위험합니다. 위험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위험하고 인간의 변덕이 심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처럼 조심하면 괜찮은데 인원들은요 조심하지가 않아요. 늘 욕심만 가득합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있으면 모두 만사 오케이야. 욕심만 가득하대요. 그래서 뒷일을 걱정하지 않는데요.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더 문제지 내 걱정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담았군요. 이게 뭐죠? 소설. 무슨 설? 흉설. 주.
주. 흔들리는 주. 주홍설이었습니다. 주홍설. 누구 거야? 미소. 아니, 미상 아니에요. 야, 이씨. 이거 저기 개인적인 체험을 나타나는 건데 무슨 미상이야? 누구? 권주. 두 글자, 두 글자. 권지영 아니고. 권이? 권태. 권태요? 너 나중에 너 친구 만나면 너 권태라고 줘. 아니, 너 때문에 권태라고 쓰잖아. 이씨. 권근의 주홍설입니다. 자, 저놈이 나올 법하니까 요건 하나 체크 유사해서. 뭐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특을 점검해보자. 수특에 나왔던 거 또 머릿속에 점검을 또 한번 쓱 해볼게. 이제 9월 시험도 봐야 되니까. 설과 관계된 것들 한번 자, 한번 해보자고요. 자, 거시기가 쓴 거시기고 이제 머릿속에 막 팅팅팅 나올 거야. 자,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야. 얘가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모 칠게.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얘가 누구냐면 허친이라는 애가 있어요. 허친. 얘가 뭐라 해서 집에 뭐라고 써서 집에 허친이 자기 집을 졌는데 자기 집에다가 뭐라고 썼어? 여기 위에다. 우는 거. 소득이? 우는 거 뭐야? 우는 게 뭐야 그럼? 통곡한기. 야야 여기다 뭐라고 썼냐고. 그래서 통곡헌이라고 썼겠지. 그죠? 여기에 통곡헌이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 이 통곡 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 통곡한다는 거, 운다는 거죠. 운다는 거. 저건 바로 뭐냐면 실현당한 여인이나 하는 겁니다. 실현당한 여인이나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일종의 하찮은 일이라는 것으로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이거는 여자들이 하는 거야. 이런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너 같은 양반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의미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상을 당한, 누가 돌아가셨어. 상을 당한 자식들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상을 당한 자식들이 하는 거니까 다들 꺼리겠죠? 꺼리는 거야. 이렇게 꺼리는 걸 왜 거기다 써놓냐? 이런 얘기 할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숨은 의미를 해볼게요. 요것이 의미하는 숨은 의미를 먼저 해볼게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는 안 해봤는데 이게 도대체 이 말투의 의미는 뭘까 이거야. 남이 꺼리는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 똑같이 살아 새끼야. 너 왜 너만 특별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숨은 의미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시류에 맞게 살아라. 너만 잘났다가 살지 마. 이런 겁니다. 세상 흐름에 맞게, 시류에 맞게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야. 숨은 의미는 이런 의미다. 그랬더니 허친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더니 허친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아, 그러니까 나는 좋아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겠죠. 나는 뭐 하고 싶으냐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면 나는 그 사람과 반대로 살고 싶어요. 세상과 배치하고자 한대요. 반대로 살고 싶대요. 배치하고자 한대요. 그러니까 허친의 생각에는 지금 현실이 너무나 부정적이니까 거꾸로 살면 그게 어떻게 해서 긍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뭔 개소리야. 시류에 맞게 살아야지. 지금 왜 너만 이렇게 튀냐? 라고 했더니 그 옆에 있던 누가? 누구? 그죠, 균. 허균의 부연 설명을 합니다. 야, 내 조카가 한 말 내가 좀 설명 좀 해줄게 이놈들아. 이제 허균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허균이 뭐라고 하냐면 자, 허균이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세상 중국에 있던 다양한 사람들 끌어들일 겁니다. 어떤 걸 끌어들일 거냐면 배신한 아주 배신자의 롤모델을 하나 끌어올 거고요. 아주 슬프게 살았던 사람들, 변절하는 사람들, 하여튼 이런 또는 혼탁한 정치를 하는 놈, 이런 아주 나쁜 상태를 다 끌어와요. 근데 지금 내가 그거 얘기한 것보다 현재 조선은 더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할 거냐면 오늘날 내가 지금 중국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훨씬 말세에 가깝대요. 조선이란 나라가 여기 가로치고 조선이 말세에 가깝다. 말세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중국에서 가장 못난 얘기들, 가장 안타까운 얘기들, 가장 심각한 얘기들을 내가 했더니 이게 조선에선 더하다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 정치는 온통 혼탁한 정치를 하고요. 혼탁한 정치가 바로 조선에서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요 위선을 떱니다. 겉으로는 뭐 잘난 척하는데 속으로는 아주 나쁜 놈들이 많아요. 사대부들의 위선,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조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오히려 해를 입습니다. 착한 놈이 오히려 해를 입어요. 훌륭한 인물이 오히려 해를 입는 경우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여차여차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넌 이런 상태가 있는데 눈물이 안 나냐? 이건 울어야 할 때 아니냐. 그러니까 시대가 불우하니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통곡이 좀 필요하다. 통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군요.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죠. 너는 이런 상태를 보니까 눈물이 안 나냐 임마? 너야? 울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잘했어요. 자, 이건 통곡헌기고요. 허균이 있었죠. 허균의 통곡헌기. 이건 극수필 3강 210쪽이래요. 네, 10쪽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갈래복합 8이래요. 갈래복합 8강에 세 작품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페이지는 268쪽이래요. 자, 그래 알겠어. 거시기가 쓴 거시기. 그러면 수특이거든요. 수능 완성 넘겨봐야 나오지 않지요. 여기 지금 수특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번엔 뭐냐면 장생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장생. 그러니까 생자를 붙였다는 거 봤을 때는 결혼하지 않은 어떤 애들 얘기하는 거야. 장생이 있고요. 그 다음 누구냐면 장자가 있습니다. 장자. 장생과 장자가 있는데 자, 일단 장생을 세모칠게요. 나쁜 놈이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거고 장자가 똘똘입니다. 얘가 일반적 사고 할게요. 일반적 사고, 얘는 창의적 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생이 나무하러 갑니다. 나무하러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아주 고다요. 그래서 달랑 배죠. 배서 어떻게 써요? 이제 그걸 어떻게 써? 뭘 만들려고 했더니 뒤에가 이렇게 굽어버렸네. 그래서 화가 엄청 빡칩니다. 나무의 본성은 뭔데요? 뭐 곧고 굵어요? 뭐요? 그죠? 나무의 본성은 바로 고듬입니다. 고다. 그래서 나무라는 것은요, 어떻게 써? 남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곧게 올라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나무가 왜 휘었냔 말이야. 인간도 마찬가지야. 장생 생각에 인간도 항상 선합니다. 항상 선한 존재야. 근데 이 현실 속에서 찌들면서 나빠지거든요. 나무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해. 그랬더니 장자가 야, 네 말은 내가 맞는 것 같기도 해. 인간은 성선하다는 건 나도 동감. 근데 나무의 본성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나는 나무의 본성을 어떻게 보죠? 나무의 본성? 그쵸. 곧을 수도 있고요. 뭐 할 수 있어요? 굽을 수도 있는 거야. 그죠? 나무라 함은. 그래서 햇빛을 잘 받으면 곧게 올라가지만 저기 절벽 같은 데서 어떻게 써요?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굽어 있잖아. 근데 이거 나무의 본성이야. 다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목수가 사용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나. 자, 아무리 이제 아주 하찮은 목수라 하도, 초보 목수라 해도 나무가 곧으면 어떡해요? 그죠? 곧은 나무는, 곧으면 안 되죠. 구부러진이죠. 구부러진 나무는 사용하지 않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죠? 목수가 해야 할 정상적인 생태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인간들은 어떻게 써요? 오히려 구부러진 인간이 더 출세합니다. 할머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구부러진 인간이 출세한대요. 이게 말이 되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초보 목수도 사용하지 않는데, 왜 인간들은 이런 애를 자꾸 등용합니까? 그러면서 올바르지 못한 인재 등용을 한탄하는 거였군요. 이게 뭐였지? 그죠? 공목설이었죠? 공목설. 누구 거야? 오케이, 잘한다. 장유의 공목설이었습니다. 이것도 나왔었죠. 시험범인데 몰라. 이거 알겠어요. 다음 또 있어요. 극수필 4강에도 있대요. 극수필 4강은 212쪽. 212쪽에 있는 극수필 4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놈은요, 66세에 어떻게 됐죠? 안 죽었나? 죽었으면 이거 어떻게 써? 이 빠져요. 그렇죠. 앞니가 빠집니다. 앞니가 빠졌어요. 66세에 앞니가 빠지는 체험을 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수필이야. 체험하고 깨달음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66세에 앞니가 빠지다 보니까 정말 불편한 부정적인 것도 있었고요. 그죠? 부정적인 게 뭐였냐면, 뭐가 부정적이에요? 그죠? 음식 먹기가 불편해요. 음식 먹기가 불편합니다. 앞니가 톡 빠져버렸으니까. 하지만 음식 먹기가 불편하지만 내가 제일 싫은 건 뭐야? 그죠? 나는 좋아하는 게 뭐냐면 책을 소리내서 읽는 걸 좋아해요. 가나다라마 하면 그 소리가 경쾌하게 귀에 들려야 되는데 앞니가 빠지니까 잘 안 들린대요. 그래서 싫어. 그죠? 그러니까 책을 소리내어 읽을 수 없어. 소리내어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함의 크기를 잰다면 이게 가장 불편하대요. 불편함의 크기가. 자, 이런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세상 불편한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앞니가 빠지니까 너무 늙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뭘 안 해요? 실수 같은 게 줄어드는 거야. 허물이라든가 실수 같은 게 줄죠.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나 이거 잘못해서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오히려 정신이 편안해집니다. 정신이 편안해지더래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빨이 있을 때는 아주 튼튼한 것만 먹으려고 했습니다. 고기 뜯어먹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빨에 앞니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써요? 이제는 어떻게 써? 채소도 먹고 죽도 먹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복 중에서 오래 사는 복도 있지만 먹는 복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가 생길 거냐면 복이 온전하대요. 복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복이 생겼다는 거야? 복이 온전하대요. 근데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혼자 있다 보니까 내가 나를 성찰하는 과정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써? 도를 이루기도 한대요. 그러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훨씬 많네.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 뭐? 앞니가 빠졌다 슬퍼할 것이 아니라 뭐야? 그렇죠.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늙음을 자연스럽게 수용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이거 일단 제목은 뭔데? 뭐시? 그렇죠. 낙치설이죠. 낙치설이고, 낙치가 이빨이 빠지는 거고요. 누구 거야? 이강백이요? 이강백이 이때부터 살았으면 이강백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럼 거의 뭐 귀신이야. 힌트. 김씨 아니에요. 이씨 아니? 맞아, 이씨예요. 이규. 아니, 이씨 아니라 김씨예요. 야, 이씨. 김씨예요. 김휴. 창, 섭원. 흡. 김창흡의 낙치설이었습니다. 자, 요건 내용인데 오히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미수록된 마지막 끝에가 수록이 안 됐어요. 시. 미수록 시 요거를 좀 봐달라고 그랬죠. 맨 뒤쪽에 생략된 게 있어. 우리는 이 지문을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미수록된 게 항상 이 수능에서 나오니까 그걸 체크하자고요. 얘가 시를 쓴 거야. 60년 된 이가 빠졌죠? 60년 된 이. 근데 이 60년 된 이는 뭐냐면 나에게 뭘 줘요? 온갖 음식을 주기도 하고 말하고 책 읽고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서 내가 공을 이루도록 도와줬습니다. 그 이가요. 자, 그런데 무슨 생각이냐면 이가 그런 도움을 줬는데 항상 어떻게 써요?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보답이 극진하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냐면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사양하는 법을 알아야 한대요. 사양하는 법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60년 된 일을 통해서 내가 뭐야? 화자가 얘를 깨달았대요. 시입니다. 지금 시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뭘 깨달은 거야? 세상사는 이치죠. 세상사는 이치입니다. 내가 온갖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을 세웠어요. 계속 욕심내다 보면 그런 아니라고요. 커다란 걸 이뤘으면 항상 사양하는 법, 물러설 줄 아는 법이 중요하대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척 하늘에 있는 찬란한 별이 있어요. 반짝반짝 무척 찬란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유성이 돼서 떨어지잖아. 그래서 뭐냐면 한마디로 볼품 없는 돌입니다. 볼품 없는 돌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름답게 무성하게 폈던 나뭇잎이 있다고 칠게요. 그 나뭇잎도 시간이 흐르면 꽂히면 나뭇잎이나 어떤 꽃 같은 게 있다라면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훌륭해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순리이구나. 이런 시가 있어요. 이게 뒤쪽에 빠졌거든요. 그놈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나 더 있더라고. 정답. 어? 정답. 정답 뭐야? 애호정당. 어머, 이러다 대학 가겠는데? 맞아요? 자, 이번에는 실전 3인가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이거. 실전 3에 330쪽 아닐까? 330쪽일 것 같아요. 맞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야이씨.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어떻게 써? 좀 벌레 같다고 그랬죠? 이름이 벌레 같았죠? 이름이 벌레 같잖아. 이달충에 애오 잠 병 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일단 설이라는 장르니까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죠? 애오가 뭐야? 애오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 애는 뭐야? 사랑해요. 너 때문에 사랑해라고 했잖아. 오는 뭐야? 증오할 때 오자. 싫어요. 싫어함. 사랑함과 싫어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병 있죠? 자, 여기서 이 병이라는 건 뭐냐면 나란이죠. 나란히 있고요. 잠이라는 것은 어떤 거야? 일종의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 원리나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개념, 원리나 개념을 나열하는 것을 잠이라는 것으로 씁니다. 설이 아니라 애오 잠병 소다야. 자, 됐냐? 그래서 얘는 뭐가 중요한 거지? 어떤 교훈을 줘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너를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너를 사람도 아니라고 평가하더라.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면 맞아. 사람이 아니고. 오케이. 평가 주체자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었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자, 평가자가 있어요. 평가 주체가 있어요. 주체자. 얘가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유씨, 어떻게 해야 돼? 에이치. 자, 평가 대상이 아니라 평가 주체가 얘가 사람이 아닌 거고 얘가 사람인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평가 주체가 나를 평가할 때 야, 뭐라고 평가해요? 평가 대상. 나를 뭐라고 해?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떡하죠? 얘가 와, 넌 참 뭐야?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 얘가 이렇게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게 위험하다고요. 이거는 싫어하고 위험한 일이래요. 왜냐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써? 그건 되게 위험한 거라고요. 근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넌 새끼야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평가하면 이건 긍정적인 거죠. 이거는 기쁜 일이 된다고요. 이렇게 한다는 건. 그런데 평가 주체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얘한테 야이씨 너 사람도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했어? 이러면 이건 어떻게 했어?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 근데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 넌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면 이건 기쁜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애호잔병서였습니다. 즉 평가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담았던 게 요 놈이었구나. 자, 조금 더 보실 거야. 실생각하지 마.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나작품에 있었던 지금까지 뭐냐면 서파 사무설에 대한 얘기를 좀 했다라면 인공적인 것을 어떻게 써요? 뭐라고 했지? 인공물을 벗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정계 진출을 희망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이제 자연물을 벗하는 게 나와야겠구나? 그죠? 뭐가 있어? 오우가가 있네요. 오우가. 그러면 오우가니까 오우는 뭐야? 다섯 친구네? 다섯 친구 뭐예요? 수, 석, 송, 죽, 월이었습니다. 물, 돌, 소나무, 죽, 대나무, 달. 그죠? 다섯 친구를 예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뭐야? 친구야. 다섯 친구. 그러면 총 몇 수로 되어 있냐면 전체 속에 한 수, 수, 석, 송, 죽, 월, 예찬 총 6수의 연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좋아. 1수부터 해보자. 자, 178 하고 있습니다. 네 번이 몇이나니? 동그라미 수, 동그라미 석, 동그라미 송, 동그라미 축, 동그라미 4명 나왔다. 동산에 달이 오르니 달 동그라미 5번째 친구. 그것이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려 못하겠느냐? 난 5 친구가 뭐만 있어요? 수석, 송주, 월이래요. 그러면 5 친구가 있군요. 그죠? 이게 뭔데? 얘가 수, 석, 송, 죽, 월이죠? 얘네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 예찬하는 거죠. 내 친구는 5명이에요. 투수, 두 번째 거. 어제 필기랑 다르지, 지우야? 생각. 저런 저 날라리, 자, 두 번째 수 볼게요. 뭐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필기가 어제랑 오늘이랑 다르네, 막. 자, 구름빛이 좋다 한들, 깨끗하다 한들, 검기를 자주 합니다. 아, 구름은요, 좋은 듯 한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구름은 자꾸 변합니다. 그 다음, 풀은 어이하여, 바람은 소리가 맑은 것 같지만 그치기도 한대요. 이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구름과 바람은 어떤 특성을 가냐면 얘들은 변해요. 가변적입니다. 자꾸 변해. 그래서 내가 별로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야.
내 친구는요, 변하지 마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좋고도 깨끗하고도 그치는 게 엄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그럼 요와 반대 개념이 뭐야? 물이죠. 얘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야. 불변적입니다. 그래서 나 이 물 좋아요. 다음 삼수.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져버렸대요. 풀은 어이하여 푸르른 듯한데 누렇게 돼버렸대요. 그러면 꽃과 풀은요, 곧 뭐야? 져버리고 누렇게 돼버렸으니까 얘도 뭐하는 놈? 가변적인 놈이지. 그러니까 요 놈 세모 이거네. 그럼 대조점이 나오겠지? 아마도 변치 않일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변치 않는 건 뭐야? 바위는 변치 않는답니다. 그리고 얘가 어떻게? 얘는 불변적이다. 바위 좋아요. 아이고. 사수.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이 진답니다. 그러니까 꽃과 잎 같은 경우는 변합니다.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른단 말입니까? 그럼 소나무는 뭐야? 눈서리가 있어도 소나무는 버티는 거야. 눈서리가 있으면 꽃과 잎 같은 건 없어질 텐데. 구천의 뿌리가 곧은 줄은 그것으로 알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 육적으로 쓰는 건 눈서리 같은 거겠죠? 일종의 엄청난 시련이겠지. 이런 시련이 있으면 꽃이라든가 풀 같은 건 쓱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거에도 꿋꿋하게 버티는 게 있어요. 그게 뭔데? 바로 소나무죠. 솔. 결국 소나무를 예찬하는 거지. 뿌리가 곧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써요? 어떤 곧은 성격을 가졌죠. 곧음. 즉 어떤 지조와 절개가 높아요. 이런 얘기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물을 좋아한다는 건 내가 그런 놈이거든요. 이런 의미야. 다음 오수.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비었답니다. 곧고 속이 비어있대요. 대나무죠 이거.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합니다. 아 그럼 이 반대 지점은 없는데 여기 이제 대나무를 얘기했는데 얘는 어떻게? 사시에 푸르다 했죠. 푸르다.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푸른 겁니다. 변하지 않네. 그러니까 다시 대나무를 예찬하는 거죠. 사계절 내내 변하는 게 없으니까. 마지막 육수.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춘답니다. 다른 작은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 하늘에 높이 뜨니까 그렇게 보이겠지? 밤중에 광명이 너만한 게 더 있겠느냐? 밝군요. 보고도 말을 하지 않으니 내 것인가 합니다. 아 그러면 요 반대 지점은 없는데 이 달이 좋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야? 무척 밝아요. 광명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어?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과묵한 성격을 가졌나 보죠? 그래서 나는 달이라는 놈을 좋아해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슬쩍 문제 풀고 화장실 갔다 오시면 되겠구나.